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외 저명한 기관들이 한국 부동산 거품과 가계대출 위험 상황에 대하여 연일 경보 발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주열 한흥 총재도 집값 상승폭에 지나치게 가파르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은 주요 국가 중에서 1, 2위를 넘나들고 있으며 1991년 일본 장기 부동산 침체와 2007년 미국 가계대출 붕괴 사태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품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데 누구 하나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 이러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숨막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 추적해 볼까요? 7억 집이 1억. 이거 지금 단순히 어그로가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일본 심각해요. 한국 20년 폭락 일본과 똑같다. 자, 지금 부동산을 완전 관통해 버렸네요. 이 돈이 이 넘쳐나는 유동성 장세에서 이 부동산 거품이 점점 커지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파괴가 돼 버린 거예요. 자, 부동산 거품 붕괴 일본은 최악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 최선의 방법. 여러분들 부동산 이제 안정화시키려면 지금이라도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가면 돼요. GDP 대비 집값 거품이 지금 엄청 위험하잖아요. 대출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 수위를 빨리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을 막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빨리 막아줘야 돼요. 단순하게 폭락 바로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고 정상 수준으로 연착륙 서서히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통화량과 저금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상황을 조절해야 합니다. 즉 돈의 쏠림이 부동산으로 오르지 않도록. 그 다음에 부동산 단기 폭락, 미국식 침체, 통화량 급증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쏠림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집값 상승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하거나 부동산 부양 정책을 계속 지속하거나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일어나고 은행 부실 생기고 결국 집값이 터져버려갖고 자 단기 폭락이란 말은 적어도 이제 뭐 2, 3, 4년 이렇게 빠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부동산 장기 침체, 일본식 침체. 즉 내용은 똑같아요. 통화량 급증, 저금리 지속, 부동산 쏠림, 집값 상승 방치, 부동산 부양 지속. 자 문제는 부동산 지속 이게 빨리 굶어 터져야 하는데 터지지 않고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야. 살이 썩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장기간 폭락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뭐 똑같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따라갔다가는 난리 나는 거야. 이건 이제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본 따라가길 저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 분기 과정과 한일 버블 공통점. 자, 일본 버블 과정을 한번 맥만 잡으면 1985년 주요국 엔화 평가절상, 즉 플라자비에서 평가절상을 했어요. 너무 일본이 잘 나가니까 미국이 딴지건 거죠. 1986년 금리 2.5 수준이 인하해가지고 내수 확대 정책을 펴요. 세 번째는 1986년에서 90년 도쿄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결국 네 번째 1990년 8월 금리 6.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바람에 91년 4월 달부터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대략 한 2015년까지 자산시장 본격적 하락, 대략 25년 동안 잃어버린 25년입니다. 사실상 지금도 2020년인데 조금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일본은 아직도 저성장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잃어버린 25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게 지금까지 30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일본, 한국 얼마나 닮았는지 보세요. 시기. 여기는 플라자비에서 1991년 이 사이에 굶어 터진 거예요. 아직 터지기 직전까지. 우리나라 무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터지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법을 주체는 법인 중소 부동산업자라면 우리나라는 가계. 경제 상황은 경기 둔화기, 우리 경기 침체기 같은 말이죠. 정부 정책도 꼭 닮았어요. 경기 부양, 과잉 유동성, 금융 완화, 저금리.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래요. 보세요. 똑같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생겨갖고 이런 상황이 더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됐어. 금융기관, 자, BIS 비율, 자본 확충,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우리나라 가계대출 확대, 지금 부실이 지금 넘쳐나고 있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너무나도 쌍둥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한미일 부동산 위기를 비교해 봤더니 일본은 이제 사실상 버블 터진 거나 다름없는데 91년 기업부채로 경제 위기가 터진 거고, 미국은 2007년에 가계부채로 글로벌 위기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 가계부채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기업부채도 가계부채보다 좀 더 많지만 가계가 더 부실한 거 맞거든요. 이제 서울 집값 폭등 하나씩 보자고요. 서울 여기 보세요. 아, 무섭습니다. 지금 4억 6천짜리가 4억 6천만 원 됐던 것이 9억 3천만 원까지 중위권 가격이 올라가고, 평균 매매가도 5억이 10억으로. 자, 지금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올랐죠. 무섭습니다. 서울 집값 평균 매매 중위권 가격 100% 폭등했다고 좀 나왔죠. 6년간 물가와 소득 상승폭이 무려 10배입니다. 여러분들 소득의 10배. 6년 동안. 경제와 경기 악화 상황에서 집값만 얘만 뛰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제반 경제 요소, 주가, 환율, 원자재 비교했을 때, 물론 주가가 요즘 많이 회복은 했다지만 이런 것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거품이 심한 게 부동산이에요. 자, 이제 한미일 버블을 비교해 볼까요? 자, 일본은 여기 1991년에 프라자 합의를 계기로 해서 85년 이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15년까지 오게 되죠. 25년간. 자, 미국은 2007년 서브라이브 기지로 짧게 터지고 그나마 빨리 회복했어요. 기축국가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본 보세요. 이렇게 여기 폭등해서 꺼지고. 자, 미국도 폭등해도 꺼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꺼지는 하더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거품 정도는 똑같아요. 연도만 차이가 있지. 일본 91년 집값 버블 터지고 일본 정부 및 국민 총생산의 250%. 자, 2020년 한국 금융위기, 일본 미국과 거품 흡사.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270% 정도 돼요. 가계대출 100% 넘었고, 기업대출 100% 넘었고, 그 다음에 정부 대출이 거의 40에서 50% 사이이기 때문에 거의 흡사하다고요. 자, 미국 2007년 리먼 사태 주택 붕괴했죠. 자, 이번에는 일본 집값 폭락 사례를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토지 엄청나게 올랐죠. 주로 상업지가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주택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지와 상업지의 거품이 지나치게 심하는 바람에 91년도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있는데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대충 언제까지 무너졌냐면 2015년까지 이게 하락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1986년에서 1991년 6년간 버블이 터졌고, 91년 일본 부동산 버블 폭발, 프라자 합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폭발한 거예요. 1991년,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25년. 현재도 뭐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폭락 이유는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고, 대출 규제 세금. 자, 이제 한일 땅값 비교해 볼게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 지금 실물 자산만 거품이 심한 게 아니라 토지도 그래요. 먼저 일본 볼까요? 일본 여기 보시면 1910년, 89년 52배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꺼졌죠. 40년간 52배 오른 다음에 거품이 꺼져가지고 지금은 횡보 중인데, 우리나라 보세요. 49년간 83배, 거품은 비슷하죠.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꺼진 적이 없어. 오르기만 했어, 계속.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들 이 꼭지나 우리나라 다 지금 차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라고 자꾸 이렇게 폭풍론자들이 주장하는데, 저는 비관론자는 아니, 중도론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은. 일본은 1949년, 89년 40년간 땅값 52배 폭등. 한국 64년부터 13년 49년간 땅값 83배 폭등. 오히려 기간을 따져도 우리나라가 더 뛰었네요. 일본은 거품이 계속 추락했지만 한국은 추락 없이 상승만 계속하고 있다. 거품 터질 위험성이 높다. 이번에 한국, 일본의 버블을 보자고요. 자, 보시면 먼저 이제 일본 거부터 볼게요. 이게 까만 게 지금 91년 기준으로 이렇게 추락을 했죠. 6대 도시 평균가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2007년은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2006, 7년에 버블 세븐 기억나시죠? 그런데 2020년 보세요. 훨씬 높습니다. 전국 단위로 많이 뛰어서 그래요. 지금 이거나 다를 바 없어요. 일본이 약간 높은데 그나마 일본이 이때 4만 달러나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그렇습니까? 자, 3만 달러에서 서덕거리고 있는데, 아무튼 심각하죠?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터져도 좀 할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 일본 정점은 1991년, 한국 정점은 지금 2018년 이후부터 이제 2020 현재 이제 하루 한 해 한 해 바뀌죠.
한국 지금 주택 가격 일본 버블 폭발과 너무 닮았고 2021년 이후에 부동산 대세 하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한미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미국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 인구가, 이건 생산 인구거든요, 감소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엔 다 오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향세는 맞아요. 근데 일본 보세요. 지금 때마침 1990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부터 뭐 60몇 세까지, 이렇게 65세까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이미 2020년부터 줄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뛰고만 했어. 이거 줄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 자, 물론 예측이기도 하지만 지금 줄고 있어요. 근데 집값은 현재까지도 좀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곡점에 맞이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예요. 생산 비중 인구.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집값에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가구 수가 늘어나도. 자, 이제 한미일 금융위기 부동산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본 이렇게 꼭지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많이 빠졌어요. 1분만 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다행히 버블로 터지진 않았는데 도중에 또 97년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거 파란색 보세요. 여기까지 치솟았어요. 현재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지금 일본하고 비교할게요. 일본보다는 약간 낫죠. 아까 그래프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미국 이때 터졌잖아요. 이제 터졌는데 미국보다 높아요. 즉 일본과 미국의 거의 중간점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세 20년 기준으로 이거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가 지금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같이 확실한 증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 주택가격 거품 추이를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자, 이게 KB 기준으로 먼저 이거 서울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여기 보시면 93년부터 2021년, 2020년까지 보시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서울 엄청나죠? 2018년까지 찍혔어요. 실제로 계속 쪘으니까 여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국입니다. 전국 뭐 이렇게 하다가 한 이 정도 되겠죠, 전국은. 자, 근데 일본 보세요. 일본 여기서 터진 다음에 계속 지금 기고 있잖아요. 20년까지도 별로 못 갔잖아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졌어요. 아무리 일본이 거품이 크게 터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일본 동경이 아무리 비싼 아파트 또는 주택 평균치, 동경 평균치, 서울 평균치 비교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훨씬 비싸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2020년 전후로 해서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폭락한 이유로, 물론 여기서는 일본이 거품이 생겼겠지만 이걸 감안을 해도요. 지금 압도적이에요. 상당히 위험하죠. 또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일본 부동산 시세 보시면 이때 91년에 계속 85년에 프라자비 이후에 계속 거품 키웠다가 이제 무너졌는데 지금 이게 0이잖아요. 0 마이너스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래서 2017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계속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택지든 상업지든. 우리나라 보세요. 자, 이때 일본 서프라이 모기지론 때 같이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폭등하고 좀 빠지다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어요. 현재 여기입니다. 자, 얘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완전 다르죠. 이때 충격파로 조금 빠져주긴 했지만, 이때도 충격파로 빠져주긴 했지만,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빈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올랐다 이거예요. 거품이. 자, 그 다음에 일본 닮아가는 한국. 경제 성장률 보세요. 똑같죠. 쌍둥이 아닙니까? 2000년까지만 봐도 지금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한일 고령화 추이도 비슷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진짜 쌍둥이 같지 않아요? 이건 다 지표 자료예요. 한국,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좀 다행인데, 뭐 하나 일본은 너무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일본보다는 위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위에 있는데, 흐름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한국, 미국, 영국, 주택, 실질 구입가격 능력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이나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의 반토막, 반절보다는 조금 잘 살지만 반토막이라고 봐야 돼요. GDP. 그리고 영국에 비해서는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3분의 한 반토막 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정도 수준. 그런데 이거 보시면 집값 비슷비슷하잖아요. GDP 똑같이 비교를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 주요국 1위입니다. PIR 규모 15.6. 먹고 쓰고 입지 않고 저것만 해고 집 사야 15.6년. 그런데 쓰고 먹고 자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40년. 자, 여기 다른 나라, 우리나라 15.6 할 때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 다 한 자리 숫자예요.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일본 부동산 폭락. 자, 6,214만 대가 지금 2002년 기준으로 4천만. 지금도 뭐 큰 차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일본의 버블 분기 부동산 주식 가격 추락은요, 기업 부도 형태로 해가지고 이 순서를 따라요. 부실채권 확대, 은행 경영 악화, 기업 수익 악화, 투자 위축, 경기 악화.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계 부실이 아니라 기업 여기서 터졌다고 했잖아요. 급증하는 가계빚, 증가폭 1위. 자, 이거 지금 이주열 하는 총재도 이 말을 지금 자꾸 꺼내고 있잖아요. 걱정되니까. 집값 비례하잖아요. 집값 거품도 늘어나고 지금 1682조. 엄청나네요. GDP 대비 지금 100을 넘었어요. 이거 빚 빼면 우리나라는 GDP가 0이라는 거예요. 거지라는 뜻이에요. 여기 오른쪽 보면 주요국의 가계부채 비율 실질적으로 100.6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국, 미국, 일본, 유로존, 중국 주요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 자, 그 다음에 전국 부동산 풍선 효과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강남이 뛰었어요. 이렇게 풀어 올랐죠. 그럼 이제 서울이 상대적으로 싸우면, 자, 이 풍선 효과를 막아야 하는데 서울이 풍선 효과가 커져갖고 이렇게 커져버렸어. 그러면 경기도가 쌌잖아요. 진짜로 서울에 비해서. 근데 최근 1, 2년 동안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이 상대적으로 쌌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지방 다 뛰죠. 이렇게. 지방, 경기, 서울, 강남 이제는 다 거품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대로 거품이 형성됐어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좀 전방위적인 저번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풍선 효과 최소화시키려고 아예 이게 전체적으로 때려버렸어요. 그렇게 갔어야 돼, 진작. 진작 그렇게 갔으면 풍선 효과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이제 겁나가지고 중소도시 함부로 투자 못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이 일본 장기 불황에 빠질 확률, 가능성 생각보다 높을 겁니다. 지금 일본 닮아가고 있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X지만 우리는 반등해야죠. 그러려면 집값 거품 빨리 잡아야 합니다. 한일 부동산 주요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른 점보다 닮은 꼴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 집값 거품이 더 커지는 것이 일본처럼 25년간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겨울 불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아파트를 잡아야 안전하고 큰 계획을 짜서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